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줄여서 거점 국립대 지거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거점 국립대는 거점 국립대 대학 총장 협의회에 가입된 10개의 국립대학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10개의 국립대학교에는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총 10개의 대학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부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는 부산 캠퍼스 외에 양산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단과대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나 단과대학이 어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소재지 현황을 보면은요, 양산 캠퍼스에는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그다음에 의생명융합공학부 등등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과 한의학 전문대학원도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밀양 캠퍼스에는 나노과학기술대학이나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소재하고 있죠. 그 외에 기타 모든 단과대학들은 부산 캠퍼스 내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대학이 있다, 단과대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양산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는요, 분교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의 특성화된 단과대학이 소재하는 캠퍼스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리 캠퍼스, 그러니까 이원화 캠퍼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는 2020학년도 수시에서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조금 축소된 상황이에요.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하면서 학종 인원은 조금 늘어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부산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나뉘어서 전형이 실시가 되고요. 학생부 종합 내에도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과 100% 전형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의 자격 요건은 현재 부산 또는 울산, 경남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 인재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지역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학생부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평가 100%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적 역량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기타 다른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든지 기타 전형들은 사실은 이런 학생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한해서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부산대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첫 번째 체크 요소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학과마다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의 조건이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이나 경제통상대학,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합 6 이내, 그러니까 평균 2등급선 으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은 조금 더
여유롭죠. 세계합 7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경영경상대학으로 지원할지 사회과학대학으로 지원할지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물론 이제 진로 방향에 맞춰서 내가 지원 동기를 설정하고 3년 동안의 노력 과정을 어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대학 전체의 경영 계열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분리돼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서 지원을 할 때는 모의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내가 세계합 7을 맞출 수 있을지 세계합 6을 맞출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과학 계열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할지 아니면 경제경상 계열로 소신껏 지원을 할지 이것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3학년 1학기 이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학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을 이제 보내면서 3학년 1학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부분들을 모의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연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미리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예과는 최저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부산대 의과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세계합 4 이내. 그래서 평균 거의 1등급 선을 맞춰줘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10%, 논술 70%를 반영해서 일괄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 문항은 인문사회계는 인문사회 교과목을 통합형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연계, 의학계는 수리 논술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는 이제 수능 끝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로 논술고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반영 비중이 좀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학과는 실기가 80% 적용이 되는데 조형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60%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음악학과로 갈지 조형학과로 갈지 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면서 2단계에서 실기가 60% 반영되는 방식이니까 내가 예체능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따라서 이런 실기 반영 비중이나 다단계 전형 또는 일괄합산 방식, 전형의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SW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제 실기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형은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 선발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보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 인재 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부산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나는 수시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선발이 없어지고 수시 모집 선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보는 거는 이제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외에 포트폴리오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입상 실적 또 자격증 등등을 더 추가로 증빙해서 첨부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미리부터 내가 제출할 서류를 좀 갖춰두시는 게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도 60% 비중으로 2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꽤 많은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럼 면접에서는 내가 서류상으로 다 어필하지 못했었던 내 노력 과정, 내가 이 분야에 대한 탐구 노력 또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결과물을 산출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 과정 등등을 좀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까 체크해 드린 대로 미리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전형별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 3회까지, 예를 들어 교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쓴다 그러면 부산대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서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학생부 종합끼리,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의 일반 전형,
지역인재 이렇게 두 개는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형 내에서는 중복이 불가하고 전형이 다르다라고 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수시 모집 전형들은요. 각 전형 요소 및 선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이 얼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성적은 우수한 편이지만 비교과 활동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남은 학기 동안 성적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이 그래도 풍부한 편이었어 라고 한다면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남아있는 동안 내가 전공 관련한 활동이 조금 미흡한 점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둘 다가 내신도 또는 비교과 활동도 조금 부산대를 가기에는 애매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논술 도전을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막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큰 전형이긴 하지만 조금씩 현재 2학년 2학기 학생들은요. 내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 시작을 하겠지만 미리부터 부산대 논술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 점검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기출문제라든지 모의논술 부분도 꼼꼼히 어느 때 나오는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모의논술이나 이런 예제 같은 경우들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열별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들어간 학생들의 내신 성적 기준을 삼아서 내 지원선을 잡으면 되는데 부산대 홈페이지에서 이런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산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요. 입학 홈페이지에 자신의 성적을 입력해서 간단히 부산대의 환산식으로 했을 때 내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대에 비해서 지원 가능한 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지원 전략도 미리 점검해 보는 거 말씀드렸고요. 2020학년도에 변경 사항은 신문방송학과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된 점이 있고요. 전기컴퓨터공학부가 정보 컴퓨터공학부와 전기공학전공으로 학과가 분리돼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었었고 정보의공학 이제 정보의생명공학부 이 학과가 신설된 학과예요. 그래서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신설학과도 있고 분리된 학과도 있고 명칭이 변경된 학과도 있었다라는 게 올해의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또 2020학년도 올해 입시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원화되었는데요. 학생부 100% 선발로 일원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이 좀 완화되었죠. 즉 졸업연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재수생이나 N수생들도 부산대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 통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문사회 계열의 생활환경대학, 또 자연계열의 생활환경대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든지 예체능 계열의 이제 스포츠과학부 이런 학과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뽑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학과도 있어요. 어떤 학과냐 하면 사범대학에 있는 불어교육과, 도거교육과, 체육교육과 이런 학과들은요. 정시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는 불어교육과, 도거교육과, 체육교육과 또 경제통상대학의 국제학부, 예술대학의 음악학과라든지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이런 학과를 부산대학교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뽑지 않으니 무조건 수시 6번 기회를 활용해서 수시 모집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수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학년도 올해 입시까지는 이랬고요. 2021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변화되는 요소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부산대 2021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이 폐지된다고 해요. 즉, 국내 고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면 지원할 수 있다. 즉, 검정고시라든지 외국고 졸업자들의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고 졸업했는데 우리 집이 부산 지역이야. 부산대를 가고 싶어라고 했었던 학생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축소 폐지 추세이기 때문에 의예과에서 실시하던 논술 전형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즉, 내가 부산대 의예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 1등급선은 안 되고 내신 2등급선인데 의대는 꼭 가고 싶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취할 수 있었던 전형이 도전할 수 있었던 전형이 논술 전형이었는데요. 부산대는 2021학년도부터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을 없애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부산 지역 학생이 2등급선에서 나는 부산대 의예과를 논술 전형으로 도전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부산대 논술로 의예과를 가는 기회는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학종이나 교과 전형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네,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은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학종의 모집 인원도 더불어 확대된다고 하니까 부산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학종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2020학년도 전형 안 하고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부담이 덜해지겠구나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보통 한 1등급 정도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부산대 내가 수능 최저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건설융합부 등등은 2021학년도부터 전공별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화공생명, 환경공학부는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전공으로 나뉘게 되고 또 건설융합학부는 건축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전공으로 나뉘어서 학과별 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건축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 또는 환경공학 쪽에 관심이 있었어 라고 했었던 학생들은 2021학년도 부산대 입시에서는 학과 지원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